이거 이렇게 먹는 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웁스. 와, 이건 정말 새로운 맛인데? 한국인들은 이걸 매일 먹는다고? 세계 5대 커피 문화를 자랑하는 덴마크의 커피 문화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커피의 성지로 불리는 이 나라에서 한국의 한 커피가 현지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잔의 커피를 마시는 수준이다 보니 바리스타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이 새로운 커피 앞에서 모두들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코펜하겐 외곽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 교사 안데르스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잔의 커피가 어떻게 제 인생과 우리 학교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매일 아침 최고급 원두를 직접 그라인딩해서 핸드드립으로 내려 마시는 것이 저의 일과였죠. 덴마크 사람들이 보통 그렇듯 저 역시 커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로 여겼습니다. 특히 3대째 바리스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고급 원두의 맛과 향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우리 학교에 새로 부임한 한국인 특수교육교사 지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수업 준비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던 그날, 저는 허둥지둥 서류를 정리하느라 평소의 커피 루틴을 건너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곤함에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지수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작은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 본 그 봉지에는 맥심 모카 골드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라고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라니요. 게다가 프림과 설탕이 함께 들어있다는 말에 더욱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선생님의 진심 어린 미소를 외면할 수 없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받아들었습니다. 지수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방법으로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반 컵만 부어 커피 가루를 풀어내고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어가며 나머지 물을 부어가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의식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을 살짝 부어 마시기 좋은 온도로 맞추는 섬세함까지. 이런 정성스러운 과정이 있다는 것에 첫 번째 놀랐다면 그 맛은 저에게 두 번째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입 안 가득 퍼졌습니다. 쌉싸름한 고급 원두에 길들여져 있던 제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입니다. 특히 크리미한 질감과 절묘한 단맛의 밸런스는 제가 알던 그 어떤 커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수 선생님에게 이 특별한 커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맥심 모카 골드가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특한 믹스커피 문화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지수 선생님의 커피를 기다리게 되었고 점차 이 특별한 맛의 비밀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는 단순히 맛이나 향이 아닌 그것을 나누는 마음과 정성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 잔의 커피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코펜하겐의 겨울 아침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한국 믹스커피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앞으로 우리 학교와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믹스커피를 접한 후 저는 이 특별한 커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수 선생님께 배우는 커피 타는 법은 마치 특별한 수업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커피 타기가 일상적인 문화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완벽한 맛을 내기 위한 세심한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물을 반 컵만 부어 커피 가루를 완전히 녹여내는 것, 그리고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어가며 나머지 물을 부어가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커피 가루가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녹아들어 크리미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은 제가 직접 커피를 타보려고 시도했지만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지수 선생님의 맛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이것을 손맛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확한 계량이나 과학적인 방법론보다도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특별한 맛이라고 하더군요. 지수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이 커피가 1976년 한국의 동서식품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믹스커피라고 합니다. 커피, 설탕, 프림을 하나의 봉지에 담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발명이었다고 하네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을 것입니다. 저는 점차 이 커피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군을 통해 커피를 접한 한국인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커피 문화를 발전시켜온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커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 믹스커피였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커피가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이 위로와 격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가졌던 고정관념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고급 원두커피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믹스커피는 강렬한 향이나 복잡한 풍미 대신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부드러움과 달콤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인들의 정성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무실에서 맥심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만의 커피 시간을 고집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커피를 나누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한국의 믹스커피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커피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교무실에서는 자연스럽게 특별한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지수 선생님이 가져온 맥심 모카 골드로 시작되는 모닝 커피 타임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지수 선생님 단 둘만의 조용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시간을 통해 교무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원래 덴마크의 교무실은 무척 개인주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필요한 대화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믹스커피가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지수 선생님이 커피를 타기 시작하면 하나둘씩 선생님들이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되었죠. 커피 향이 교무실에 퍼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전날 있었던 일이나 오늘의 수업 계획, 때로는 학생들의 이야기까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음악 선생님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말씀이 없으시고 항상 혼자 계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맥심의 달콤한 향에 이끌려 우리 모임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본인이 한국의 K-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죠. 그 뒤로 지수 선생님과 음악 수업 협업을 하시면서 학교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교무실에서 시작된 따뜻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교실로 이어졌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 대화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수업 시간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이 많아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수 선생님의 특수학급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정의라는 개념을 실제로 보여주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교직원이 모이는 커피 미팅도 시작했습니다. 행정직 선생님들도 함께 하시는데 덕분에 업무 소통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커피를 타주시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결국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차갑고 형식적이던 관계들이 따뜻하고 친근해졌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여전히 신기한 일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나 제도가 아닌 이렇게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식 교육 문화와의 첫 만남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수 선생님께서 학부모 상담을 하시는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교육 방식과는 달랐으니까요. 상담이 시작되기 전
학부모님께 정성스레 맥심 커피를 타서 건네는 작은 배려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학부모 상담이 매우 공식적이고 딱딱합니다. 하지만 지수 선생님의 상담실에서는 그 경계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되는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처럼 편안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의 깊이였습니다. 한 예로 전학 온 민성이의 어머님과의 상담이 기억에 남습니다. 덴마크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지수 선생님께서 맥심 커피를 정성스레 타주시며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라는 말씀과 함께 건네신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님께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던 저는 직접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반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에서도 커피 타임을 도입한 것이죠. 지수 선생님께 배운 맥심 타는 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해 한 잔 한 잔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딱딱하게 시작되던 상담이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편안한 대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업이나 교우 관계로 고민이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이런 편안한 분위기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점차 이런 문화는 학교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학부모 상담에 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매달 열리는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이제는 맥심 커피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죠. 이런 변화는 학교와 가정 사이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던 소통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쌍방향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더 자주, 더 편하게 학교를 찾아주셨고, 교육의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덴마크의 휘게 문화와 한국의 정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이 특별한 소통 방식은 이제 우리 학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교육자로서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 믹스커피의 향기는 단순한 커피 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와 가정을 잇는 따뜻한 다리이자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가 된 것입니다. 방과 후 교무실은 늘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퇴근한 시간 수업 준비를 하며 저와 지수 선생님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건 어느 늦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날, 지수 선생님께서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맥심 커피를 타주셨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마셔보세요. 조금 더 진하게 타서 우유를 살짝 넣으면 더 부드러워져요. 그날의 커피는 평소보다 더욱 특별했습니다. 창가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선생님은 한국의 교육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덴마크의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단순한 친밀감이나 호의를 넘어선 더 깊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설명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교육 철학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나라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수 선생님은 제가 들려주는 덴마크의 휘게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저는 한국의 정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함께 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수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김밥은 언제나 완벽했고, 저는 덴마크식 샌드위치로 보답했습니다. 식사 후에 맥심 커피는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박물관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코펜하겐의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예절과 덴마크의 개인주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은 지수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김치를 가져오셨고, 저는 우리 가족의 비밀 레시피인 러스크를 구워갔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와 러스크를 함께 먹으며 만들어낸 우리만의 퓨전 간식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 덴마크의 개인주의가 만나 새로운 형태의 이해와 존중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정할 때면 덴마크식의 정확함과 한국식의 융통성 사이에서 우리만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수 선생님께서 제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덴마크어를 배워오셔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시는 모습, 동생들에게 작은 한국 과자를 선물하시는 세심함까지.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어져 갔습니다. 맥심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매력이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은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문화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배우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따뜻한 맥심 커피 한 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믹스커피가 우리 학교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커피 재고 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수 선생님의 개인적인 물량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전 교직원과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함께하는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달 열리는 학부모 간담회에서 소비되는 양이 상당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때면 한 분당 두세 잔씩 드시는 경우도 많았고, 덴마크의 추운 날씨 때문에 따뜻한 음료의 수요가 더욱 높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맥심 모카 골드의 공식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동서식품이 글로벌 기업과 맺은 계약 때문에 해외 직접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수 선생님의 한국 방문 때마다 가져오는 양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맥심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우리 학교의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된 것이 이 커피 문화 덕분이라는 점을 교장 선생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맥심 모카 골드가 바닥을 보였을 때의 당혹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수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가져오신 마지막 한 박스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특별한 커피 없는 일상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제 커피 순례는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시내의 아시안마트 3곳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맥심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국 커피 브랜드는 있었지만 이미 맥심의 맛에 길들여진 저희에게는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교외의 작은 마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때로는 눈이 날리는 날에도 말이죠. 어떤 날은 8시간 동안 9개의 마트를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지수 선생님은 제가 비에 흠뻑 젖어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맥심 한 잔을 타주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커피를 꼭 구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결국 찾는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말묘행 기차를 타고 스웨덴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건너는 3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한인마트를 검색했습니다. 말매의 한 한인마트에서 맥심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란.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겨우 2박스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긴 여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한국 유학생과의 우연한 만남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박스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웃으며 반으로 나누었죠. 그의 숙소에서 맥심을 마시며 나눈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유학생을 통해 알게 된 맥심 네트워크는 놀라웠습니다. 유럽 각지의 한인 유학생들이 서로 맥심의 재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보물지도를 손에 넣은 것 같았습니다. 함부르크의 한인마트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 주인 아저씨께서는 제 사연을 듣고는 한참을 웃으셨습니다. 덴마크에서 여기까지 커피를 사러 왔단 말이야? 하시면서도 창고에 있던 마지막 재고를 내어주셨죠. 하지만 이런 무모한 여정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는 덴마크 한국문화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연히도 문화원에서는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고 우리 학교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화원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학교를 한 덴마크 문화 교류의 시범 학교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믹스커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우리 학교는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한국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 문화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커피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매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프로그램이 가져온 부수적인 효과였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졌고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 이제는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성공 사례는 다른 학교들에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기적으로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 이 특별한 문화를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순한 커피 문화를 넘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요. 우리 학교의 커피 문화는 이제 더 큰 의미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무실에서 시작된 믹스 커피 문화가 이제는 우리 학교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코펜하겐 교육 모델이라 불리게 된 우리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하나의 성공적인 혁신 사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교무실에서는 여전히 믹스 커피를 타는 향긋한 냄새가 퍼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아침 다과가 아닌 교직원들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날의 수업 계획을 공유하고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나누며 더 나은 교육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아침마다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퍼지는 커피 향기는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의 평가에도 반영되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과 소통 중심의 학교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맥심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토록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처음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의 믹스커피가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마법은 오늘도 우리 학교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 만들어낸 변화의 힘이 이토록 클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매년 수십 개국의 교육자들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따뜻한 맥심 커피 한 잔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한 잔의 커피가 제 인생과 우리 학교를 이토록 크게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무실에 퍼지는 맥심 모카 골드의 향기는 이제 우리 학교의 상징이 되었고 그 향기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5년 전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우리 학교의 커피 향기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때의 따뜻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한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과 나눈 커피 한 잔의 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지금은 아이와 더없이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지수 선생님과 저는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만들어낸 우리만의 특별한 가정에는 맥심 커피 향이 늘 가득합니다. 주말 아침이면 우리는 함께 커피를 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덴마크식의 여유와 한국식의 정성이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 나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교육자들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문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교무실 창가에 서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퍼지는 커피 향기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은퇴하면 작은 카페를 열어 그곳에서 맥심 커피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하모니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무실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는 여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은 봉지 속에 담긴 커피 가루가 만들어낸 이 특별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성과 덴마크의 여유가 만나 만들어낸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는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따뜻한 맥심 모카 골드 한 잔이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이제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나 제도가 아닌 따뜻한 마음과 작은 정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이것이 맥심 모카 골드가 들려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런 따뜻한 커피 한 잔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믹스 커피가 외국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문화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네요. 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인들의 독창성과 문화적 깊이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음식에도 담아내는 정이라는 특별한 정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깊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